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전, 새벽입니다. 2시 11분입니다. 자, 내일 이제 전략에 앞서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요.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자, 이 물량이 좀 나올 게 있어서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공모주 달력 벌써 15일 엘스 머트리얼즈, 의무 보유 물량 해제. 자, 요 부분이 오늘의 좀 주제의 일부분이 될 텐데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LS 머티리얼즈 45만 주 정도가 15일 의무 보유 물량이 해지된다. 이 뜻은 뭐냐면 기관들이 일단 의무 보유 화각이라는 거 한 게 있어요. 근데 15일 정도만 의무 야각 안 팔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화요일 날 한번 이제 이 의무 화각 비율이 풀릴 거예요, 시장이. 자,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가로 또 한 번 더 풀린 일정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요. 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뭐 구독 그리고 뭐 L이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텐데, 자,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처럼 공모주를 기관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만일에 이제 받자마자 팔아버리게 되면 시장에 큰 매물이 발생될 수 있죠. 최근에 관련주 중에서 파드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새벽부터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자, 좋아요 한 2,000개 정도 한번 기대해 보는데 안 하시대요. 네. 여러분 저하고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어,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미래의 실적을 너무 과대 표기했다 해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에라스스 머트리얼즈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는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또 물량들이 좀 발생돼요.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처음에 기관들의 물량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시죠? 자, 이 부분인데 15일 지나서 판다라는 거는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계획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자, 지금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코스닥 150, 자, 앞뒤 없이 좀 설명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팩트는 이 150 종목, 코스닥 150에 얘는 선정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전 패시브 자금들이 오가고 있는 건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코스닥 지수를 급락시키거나 급등시킬 때는 얘도 편입해라 이겁니다. 이따 이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닮은 점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거의 뭐 기계적으로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이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의도가 조금 불순하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날에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주식 선택 매수권, 즉 퇴사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팔 수 있게끔 이제 76만 주를 풀어놓습니다. 2,600원에. 자, 결론은 뭐예요? 네, 이렇게 이 우리가 26일 날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그쵸? 원래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되돌려줘야 되는 날이에요. 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고배당주 추다하시는 분들 꽤나 있죠. 오전이라서 제가 새벽이라서 좀 목이 좀 잠기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결국은 어떠한 의도를 가질 때 얘네들은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라는 건데, 얘는 코스피 200에 상장돼 있는 거죠. 특례 상장을 했고, 자, 그리고 이 LS 머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년 6월 정도를 향해서 얘네들은 분명 예, 코스닥 150에 대해 선정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3조 원 가까이 되는 시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팔고 기계가 끌어올리고, 이 퍼센트지라는 부분이 제가 분명 제시해 드렸죠. 8개의 구간을 쪼갠다. 0.1%만 넘더라도 밀고 들어오고 밀고 나가고 한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더니 차익이 나와버리고, 빠질 것 같다 했더니 급등이 나와버리는 현상. 이건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탑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고, 신규 상장주나 IPO 시장에 투자는 10조 원 가까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은요, 사람이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다 150 종목을 봅니까? 불가능하죠.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퍼센트지를 쪼개요. 그리고 거래량 기준도 5점과 5를 나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정했는데 이것도 오늘 보내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이 매끄럽잖아요. 이거 좋아질만 하면 힘들고 이러네요. 마스크 꼭 끼시고.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올해 54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는 연령대가 보니까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님들이라서 자, 마스크 꼭 끼세요. 아시죠? 자, 보게 되면 흐름을 보이는 부분들 중에 이제 15일 있다가 의무 보유 화각 비율 46%, 즉 46만 주 정도, 46% 아닙니다. 46만 주 정도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지금 에코프레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라운드 피겨인 5만 원을 넘을 수 없게끔 패시브 자금 이렇게 기가 설정한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패시브 자금에 흘러나오는 물량들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5만 원 라운드 피겨, 5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이 부분을 했던 거고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보고 가시죠. 자, 이 부분이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 울트라 캐퍼시티도 역시나 배터. 자, 여기 긴급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금 추진 중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패시브 자금이 2조의 대응법입니다. 코스피 상장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은 기준일이 있어요. 내년 6월이 돼야 되는데 코스피는 그러지 않아요. 해당이 되게 되면 바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자, 봅시다. 떨이죠. 이 안에 있는 이 업종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를 확산시켰던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고요. 자, 뭐 2차 전지를 샀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났을 거다. 맞는 말이죠. 배터리 업종만 올랐으니까.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 자, 라운드 피겨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야, 5만 원 넘을 수 없다. 자, 그다음.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자,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거는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시장을 추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 이전 상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이때 자, 이렇게 하죠. 자, 이 영상은 제가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5만 700원까지 갔다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다가 큰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5만 700원을 가는데 이거를 왜 못 간다고 하느냐. 오전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너 때문에 이거 갔다 오지 않았냐는데 700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는 여러분 이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목표가라는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습니까? 5만 200원을 제시합니까? 아니죠. 기계가 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심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러프하게 잡아줬어야 되죠. 여러분들께 만약 5만 700원을 잡아줬다가 5만 600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의도는 있어요. 왜 5만 원을 넘지 못하냐면 지금 최근에 경고 종목 지정됐죠. 그쵸? 주의 종목에서 경고 종목 이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혹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 있죠? 눌러주시죠. 소통이잖아요 서로가.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 5만 원을 넘을 때 주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에코프로버티도 항상 그랬습니다. 주의, 경고, 해제,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거래되죠. 왜 그럴까요? 경고 조치 중에 뭐 전날 주가 그리고 뭐 일주일 평균을 따져서 기준일에 몇 프로 오르고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수반되고 이런 기준에 해당되게 되면 다시 경고 종목을 연장하거나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들의 요구 조건은 뭡니까? 이 경고 종목 한번 주의 종목까지는 뺄 거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주의든 경고든 오를 놈은 경고 딱지든 위험 딱지를 붙더라도 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패시브 자금의 설정은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 경고 종목 다음에 위험 종목이죠. 요 두 군데 주의 종목까지는 상관없는데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에 해당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계 프로그램 룰을 좀 제가 달리해 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정량의 이 투기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증권사 이제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얼마를 사다 10만 주 사다 얼마에 사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밑으로 팔아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설정을 좀 달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의와 경고에 대한 부분이 예, 해당에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말이 매끄럽지 않네. 자, 쉽게 말해서 주의 종목일 때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움직이지만 경고 종목에 해당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소에 뭐죠? 예, 맞아요. 예, 경고 조치이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요,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될 겁니다. 예, 해제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이 장중에 이게 그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끝나고 보면 투자자 종량에 자 봅시다. 공매도는 안 나와 있어요. 공매도를 행사할 수도 없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계속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끝난 다음에 적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좀 계속 걸리적거리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나요? 예, 맞아요. 요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46만 주의 보호해수가 풀리죠. 그쵸? 무조건 팔 거예요. 왜 6천 원에 받은 애들이거든.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주의 종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맞아. 이겁니다.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가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고 한 번 꼭 빼고 가겠다는 거죠. 이 5만 원에 대한 법칙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종목에서 이 프로그램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래량을 정확히 지금 뭐 10주 단위로 제가 쪼개놨죠. 그쵸? 자, 결국은 그 부분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밀고 들어오나 차익을 내버리냐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 부분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 모르시죠? 예, 자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를 말했죠? 8개의 구간이 있다. 오전과 오후를 달리한다. 쉽습니다. 30초면 여러분들 그 숙지 되실 겁니다. 80세 이상이신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도 구독자분들 다 쉽다고 합니다. 자, 거래 대응 방법. 그리고 청약 비수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1600대 1일 때도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았죠. 예. 증권사 돌아다니고 가족 계좌들 열어서 받았는데도 충분히 받지 못하더라. 그쵸? 자, 이런 경쟁률이 강한 것들 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했고요. 2년 동안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제가 보내드릴 텐데 한 주를 받을 때 보통 기관들은 세네 주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자, 이 코드 번호 부여할 거니까요. 4인 이상이 모이면 이 코드 번호 가지고 청약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3배, 4배 정도까지 기관들만큼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저 개인폰입니다. 4822. 자, 8706으로. 자,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소통이니까요. 예, 구독자임을 알리는 구독 그리고 L이라고 보세요. 그죠? 구독 L. 어떤 분들은 이거 AI가 대신 보냅니다. 인식이 되면 어떻게 사람 하나하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구독하고 아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독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자료집 AI가 알아서 딱 보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도되지 않은 자료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일러드리는데 이 LS 머티가요 지금 상장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예. 돈이 필요해서요. 쉽게 말해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 삼성전자를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은 과거의 행태는 주식시장에 돈 잘 벌고 그리고 현금이 많고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상장으로 놔둡니다. 뭐 블랙야크라는 기업 아시죠? 등산복 브랜드 이런 애가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맞아요. 한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네. 자, 여기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주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되죠. 자,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자, 급등을 하는데 많이 올랐다 싶었더니 더 가고 더 갈 것 같으니까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요. 피해야죠. 어차피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왜? 보유 수량에 대한 어떤 비중 관리만 할 뿐이죠. 뭐 어떻게 전체 사고 전체 팔고 추정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거래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고 순응하고 대응하고 편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나 구독했어요라는 뜻으로 구독 L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거 뭐 스팸 문자 처리되지 않게끔 정확히 보내주십시오. 구독 L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 기사를 틀어놓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자 해봅시다. 자, 이번에 그 공시사항에서 너네 왜 주가 그렇게 올랐니라는 공시가 나왔죠. 자, 어떤 내용을 말하죠? 맞아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하이라는 기업이 있다. 뭐 하이. 뭐 새벽이니까 우리도 하이죠. 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좀 편안하게 진행할게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한 달 후에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유럽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어떤 기업이죠? 네. 어느 시장이 더 커요? 전기차 시장. 미국인가요? No. 유럽이죠. 이 미국은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뭐 어떤 그린 에너지를 강조한 거고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업체로 보지 않잖아요.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죠. 그쵸?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작업들도 배터리 데이에서도 크게 공개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자율주행과 스페이스 X 우주항공 주식으로 보죠. 네, 유럽이죠. 유럽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BMW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 이런 쪽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 MK라고 나옵니다. 코리아. 결국은 하이와 얘와 둘이 합작법인을 만든 거예요.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죠. 같이 만든 회사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맞아요. 지금 얘네들의 자회사 중에 LS 알스코라고 들어봤죠. 알루미늄을 만드는 애들인데요. 그냥 뭐 우리가 샤시로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 차량 저 전기차에 배터리 부분 이렇게 감싸는 게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죠? 배터리 감싸는 게 있는데 이게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6배가 무거워요. 요걸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가볍다 이겁니다. 알루미늄 샤시가 가볍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한 달 이내에 언제든지 재공시할게요. 유형자산을 매각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LS 머티리얼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너네 왜 올라니?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사실 이런 LS 알스코 아직 상장 2년 동안은 안 시킬 건데 알짜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어떤 논리가 나온다? 그렇네. 원래는 LS 기업이 얘를 상장시키면서 2년 동안은 자회사 상장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알짜회사를 꺼내옵니다. 그러면 명분이 된다는 거죠.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이들의 의도는 아니고 맞아요. 바로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입니다. 첫 번째.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안 좋은 점이 지금 패시브 자금이 1번 좋은 건 뭐죠? 큰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 좋은 건요. 이 장중공매도 애들이 이 부분에 주가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차익을 내서 내려올 때 위로 쌓아버린다는 겁니다. 라운드 피겨는 좋은데 주가를 거꾸로 빠지게끔 한다는 거죠.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의무와 그리고 뭐죠? 권리든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한 줄을 들고 있든 10줄을 들고 있든 100줄을 들고 있든 010-4822-8706 제 개인 폰인데 이 지금 거래소 청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 버리니까 공매도 끝난 다음에 없다고 하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예, 뭐죠? L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 분이 지금 청원을 한다라고 해서 전화번호의 각 회선 하나는 이 거래소에 대한 부분에 맞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의 공매도의 금지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청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여러분들 좀 참여가 좀 많이 미흡한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주식 수가 적습니다. 그런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피해자 수가 중요하다고 하죠. 뭐든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때도 자 반드시 구독 그리고 L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것도 추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에 선정이 됐다는 건 아시죠? 사전 패시브요. 이미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게 코스닥은 어떻게? 6월에 됩니다. 보통 정해진 이 월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까지 계속 이런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용해서 코스닥은 좀 취약하죠. 거래소보다. 왜? 시장에 반대 매매가 나오든가 어떤 경제 이벤트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개인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투심이 좀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4배가 올랐죠. 자, 이것도 거래소 이전까지도 지금 추진 중인 거 아시죠? 왜? 거래소 이전하는 거는요. 맞아요. 6월로 볼 필요 없어요. 3개월 단위로 쪼개거든요. 그쵸?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를 동시 사용합시다. 구독, L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거래소에 청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화번호 회선 하나하나가 이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말했죠? 첫 번째 공시상에 있었던 하이엠K 그쵸? 이 알루미늄 배터리를 감싸는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이라는 회사는 참고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는 차량 경량화죠.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알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알았는데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거죠.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봅시다. 이 하이엠K가 그쵸? LS 알스코어 그리고 지금 LS 머티리얼즈와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야죠. 아예 그냥 단순히 그 자회사 구조가 아니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전기차가 잘 팔립니까? 잘 안 팔리죠?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중간에 충전해야 된다 이거죠. 요것 때문에 배터리 효율을 높이려면 양극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듯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는 미국에서 뭐죠? 중국 거 쓰게 되면 너네한테 보조금 안 줄게.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LS 머티는 왜 좋아하는 거죠? 울트라 캐퍼시티. 그렇죠?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통크네죠, 통크네. 슈퍼 용량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자, 100만 번 이상을 목소리 봐봐. 여러분들 반드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끼시고, 그렇죠? 자, 목이 깨지죠. 이거 막 기침도 많이 나고 여러분 조심하시고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자, 100만 번 이상을 충전을 하더라도
똑같은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 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양극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만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양극재, 그쵸? 2차 전지 한 부분이고요. 이건 뭐예요? 울트라 캐퍼시티는 뭐죠? 폐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전기차를 한번 사봤더니 6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5년마다 갈아야 된답니다. 왜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못 가고 중간에 충전해야 되는데 100% 완충했더니 한 뭐 100번 정도만 이렇게 충방전하게 되면 효율이 떡 떨어진대요. 휴대폰 처음 샀을 때 우리가 100% 완충했는데 좀 지나게 되면 전화 한 10통만 하더라도 쭉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이게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기름값 아끼려고 했더니 수요 감소 전기차. 그러니까 주위에 지금 전기차 수요 타시는 분들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캐퍼시티를 원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신기술이다. 울트라 캐퍼시티 양극재 여기서 전구체. 근데 에코프로머티는 국내 생산의 전구체를 80% 담당하죠. 그래서 둘을 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하고 싶으면 이 둘만 편집하라고 했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유는 그겁니다.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소된 지금 성장기예요. 과도기라고요. 이때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전기차 더 안 탑니다, 사람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간단히 설명하니까 편하죠. 이럴 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료집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팝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게 패시브입니다. 액티브는 사람의 펀드 매니저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티브는 좀 달라요. 위로 끌어올린다고요, 막 손으로. 근데 기계는 패시브. 지수와 유관하게, 무관하게가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룰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2년 동안은 이거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이거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상대 단위 전화번호 어떻게 보내라고 했죠? 구독자입니다. L이라고 보내주세요. 뭐 공매도 금지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청원이 들어갈 겁니다. 자, 주위에 LS 머티리얼즈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각 전화번호 회선 하나하나로 이렇게 저한테 구독 L이라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구독을 꼭 하시고요. 이왕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 미공개 공시가 나왔고 좀 헷갈리네. 이 공시사항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비확정 보도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확정되지 않았다 이건데 아무런 사항 없습니다가 아니죠. 그리고 팩트를 나온 게 아니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 팩트는 재료 공개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기계 룰은 아까 자료집 받아가시면 다 알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상장 초기에 제가 1600대 1이지만 반드시 받으세요 했던 거 기억하세요? 배터리 업종에 대한 선호 시장에서. 그리고 뭐라고 했죠? 룰이 있다고 했죠.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룰. 그러면서 여기서는 시초가의 추가 매수. 그쵸? 그리고 여기서 36,000원의 법칙을 지켜라. 근데 이때 또 37,650원까지 왔어요.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이때도 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뭐 근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참고로 뭐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청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상장 되기 전부터 영상을 제가 계속 찍혔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 또 보내드렸죠. 제가 뭐 처음부터 찍었던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썸네일인데요. 제가 계속 찍어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상장되기 전에 반드시 사세요. 뭐 유튜브 최초로 목표가 설정도 제가 해드렸고 10만 원이란 라운드 피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일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자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인생을 바꿉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상장되기 전에 2주 전부터 찍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 주신 분들,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괜히 뭐 상장 전에 제가 얘기했다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게 됐네요. 네. 자, 상장 첫날 8시 50분 LS 머티 시초가 매수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신화. 자, 그쵸? 자, 12일 날 14일 날입니다. 이때 매도하라고 하죠. 36,000원 6배의 법칙 6,000원이 이제 우리가 공모가 마지막 상단이었잖아요. 반영한 주가 상단. 이때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자금 이탈이 일어난다고 제가 딱 보내드렸어요. 12일과 14일. 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아서 나는 좀 이런 거 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했죠. 기분 나빠서 이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 6,000원에서 했고요. 시초가에 매수해라 했고 이때 37,000원 650원.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로 이용이 된다는 표현을 했던 이유 뭡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울트라 패커시티는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터리 시장에 선호도가 지금 반영이 될 거니까 프리미엄을 더 주세요. 시초가에 추가 매수하든 신규 매수하세요라는 뜻이었고 이 부분은 뭐죠? 네, 36,000원에 대한 건데 이날이 14일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로 수급이 이동됩니다.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자, 요 부분의 흐름이죠. 이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흘러 들어가죠. 지금 14일이죠. 12월 10 며칠요? 14일. 얘를 매도하라고 한 날이죠. 자, 봅시다. 이 날이죠. 단기입니다. 단기. 결국 단기로 매도해라.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이 이날이 코스피 200에 선정이 되면서 그죠? 예. 편입이 되면서 쭉 이게 끌어당기는 거죠. 거래량 늘피면서. 그래서 얘네들 자금은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할 겁니다. 했던 거예요. 예. 큰 판은 피해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차트 이야기하고 5일선 깨집니다. 10일선 이건 뭐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건 없지만 그쵸? 거래량이 어쩌고 뭐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판을 알아야죠. 판을. 사야 될 때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 양분화해서 지르세요라고 했던 건 뭡니까? 배터리죠.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이 판을 모르니까 항상 어떤 분들은 나는 공모가에 사서 시초가에 판다. 무슨 논리죠? 네, 공모주 투자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런 분들 영상 끝까지 보세요. 방법도 일러드릴 거니까. 그리고 팔아서 아쉬웠더니 다시 사. 손절. 그쵸? 따라가 손절. 왜 그러죠? 판을 모르니까 그렇죠. 종목만 봤다 이거잖아요. 제가 언제 이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중요성은 무조건 상장되기 전부터 말씀드렸죠. 초과 청약 받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결국은 얘를 종목을 봤습니까? 이렇게 왔죠. 배터리. 자, 근데 자 봅시다. 그러면 첫날은 그렇다 칩시다. 이날은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14일. 물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사전 패시브 자금. 왜 그냥이요? 왜 얘 걸 빼서 들어갑니까? 자, 논리가 있어요. 얘는 6,000원 최고가에서 상단에서 공모 청약 인기 끌었고 따상상했고 이렇게 갔죠. 한 번에 34%를 훼손시키죠. 에코프로 머티는 어때요? 쭉. 그쵸? 완만하게 오르죠. 왜? 기관들이 장난쳤죠. 물론 저도 기관 출신이긴 하지만 자,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을 끌어내립니다. 기관 경쟁률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맛없는 집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얘네들은 따상상에 시작해도 충분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더 받으세요라고 했죠. 받을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급등을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공매도 비중이 많은 게 뭐죠?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얘가 따상상 시작되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전구체 일부분에 대한 관련주들은 급등해서 시작을 하겠죠. 공매도 쳐놓은 게 있어요. 그 공매도를 싸게 갚아야 되는데 떠버리면 안 된다 이거. 시간 충분히 반영하고
이때부터 걔네들을 사들인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왜? 공매도 싸게 갚고 본주를 끌어올리고.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라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빠져나간다. 어떻습니까? 12월 1일 나오죠. 이건 공매도 금지 사건이고요. 그렇죠? 의도는 분명히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도 LS 머티도 공매도가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릅니까 얘도? 아 이거 아니 에코프로 PM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54인데 이 컴퓨터가 타자만 드립니다. 12월 1일.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 숨은 의도. 예.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접근하다 보면 안 돼요.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인생의 연륜을 가지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큰 판은 피해가는 건 피해가죠. 이 3거래일 동안 30% 빠졌던 거를 이 LS 머티는 어떻게 한다? 한 방에 뺀다. 그쵸? 따상상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쵸? 자, 이 에코프로 머티도 20만 원 되는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을 가속 훼손하라고 하는데 지금 26일이 공매도를 쳤으면 환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원래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요 공매도 친 것들 이거 보세요. 이거. 얘네들이 한 번에 다 갚습니다. 지금 LS 머티도 이런 과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전적으로 아예 자체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으로. 자,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구독 L 아니면 9L이라고 보내주세요. 이건 거래소 총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장중 불법적인 공매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이선 상장한다 했죠. 어떻게 내년 6월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죠? 이때는 뭐냐면 보호회수 걸렸던 물량들이 또 한 번 나오는 날이에요. 네, 캐피탈 물량들. 요거 뭐 왜 꼭 그때까지 기다려요? 바로 거래소로 넘어가 버리면 되지. 큰 자금이 이제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런 수급들은 의미도 없어요. 티끌 같아서. 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독이라는 건 보내주시고 그리고 L.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래소에서도 요새 많이 짜증내야 하더라고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 뭐 왜 이래요? 여러분들 잘 되기 희망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어떻게 볼을 찹니까?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죠? 라운드 피겨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 피해가는 거. 이 큰 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때요? 에코프로 머티와 뭐죠? LS 머티 또 닮아 있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보호해수 걸렸던 15일 화각 비율이 풀리면서 주가를 훼손시킬 거고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게끔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쵸? 의도적으로 그렇죠. 얘도 매수 선택권 2,600원짜리를 등장시켜서 빠지게 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공매도 상환시키려고. 공매도 친애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최대한 날짜를 맞춰서 가려고. LS 머틴요? 역시나 그렇죠. 네.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지 않고 48,000원입니다. 러프하게 잡아서. 이제부터 이 48,000원이라는 종가를 유지하게 되면 또 경고 종목이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공시상에서 나오면 되죠. 그렇죠? 기사로 내어버리잖아요. 기사로. 왜 기사로 낼까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겁니다. 이 확약 비율에 있는 부분까지 공시상으로 발생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도적인 게 있죠. 그냥 했을까요? 또 들어옵니다. 예. 패시브 자금에 대한 5만 원에 대한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 48,000원을 넘을 수 없게 하고 다시 리바운딩.
얘네들이 이 고질적인 병은 시간이라도 변한 게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큰 판은 요거 진정을 넣어야 되고요. 패시브 자금 형태 요건 앞으로 유용하게 쓸 겁니다. 예. 요거 경고 조치만 좀 풀리게 되면 계속 그럴 거예요. 그 구간을 넘어가면 바로 진입하십시오. 예. 보통 이게 패시브 자금이 때리면서 공매도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공매도 애들이 때릴 수 없어요. 공매도란 제도는 이겁니다. 매도, 매수 이렇게 호가가 있으면 쌓아두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빠질 때 나오는 게 공매도예요. 밑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모르실까봐. 자, 그리고 뭐 이제 시장 경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주의와 경고와 위험. 사실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냥 경고 조치입니다. 오르는 거 왜 오르고 있니? 이건 그렇게 썩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뭐죠? 빠지는 종목이 머리 아픈 겁니다. 급락을 해도 주의 종목, 경고 종목, 위험 종목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뭐죠? 상장 폐지로 가니까 문제죠.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갈 놈은 갑니다. 어차피. 그렇죠? 패시브 자금은 추정할 뿐이고요. 그렇죠?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도 어렵게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사대의 나인 전화번호로 구독 L이라고 보내주세요. 정확히 구독 L. 그렇죠? 공매도 금지부터 거래소 이전 상장 다 추진할 거고요.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주율 그리고 거래 대응 방법 여기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요게 아마 내년에 IPO 시장을 여러분들 준비할 때 상당히 많은 배수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또 단기적인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아마 이번에 또 전환되는 물량들이 또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변동폭을 키우겠다. 그때도 문자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불법적인 공매도가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이 보고서에 해당되는지 꼭 비교 설명해 보세요. 아시죠?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쇼커버 대응 전략인데 공매도를 쳤던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환매수 시킬 수 있어요. 예. 참 이것도 하게 되면 예, 매니저 후배들 좀 또 얘기하겠네요. 왜 이러십니까? 뭘 왜 그래요?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바로 세워야죠. 그렇죠? 힘에서 여러분들이 예, 기관들보다는 모자라고 외국인들보다는 모자라잖아요. 근데 뭐 예,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볼을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영상을 처음 찍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찍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특정한 사실이 발생만 돼도 찍어요. 왜? 어쩝니까? 또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 잠깐 했었죠. 운영사 나오고. 사실 그때도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다가 결국은 한번 인연을 맺었던 분들 지금도 인연을 맺고 있죠. 3개월 동안. 그때 이제 뭐 서운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의 울트라 캐프시도 알았고 LS 알로코에 대한 정체도 알았고 한세임K 공시사항에 나왔던 것도 알았다 이거. 결국은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만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에 이렇게 원했고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분명히 의도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정해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소 이전 상장하는 게 맞아요. 내년 6월까지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것보다. 근데 이건 하나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1억을 투자하시거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10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1억 중에서 1,000만 원은 이렇게 사고 얘를 샀다고 합시다. 9천만 원의 용도는 이상한 데 들어가 있어요. 왜 전체 수익률이 수익이 안 나냐라고 했더니 포트폴리오 관리한답니다. 10종목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저는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매년마다의 2배 수익을 냈고 코로나 때는 6천억 정도 수익을 내서 이제 가장 큰 수익률을 냈던 펀드 매니저로 기록돼 있지만 어떻게 그래요? 아들 녀석 자녀가 10명인데 예? 한 명 한 명 학습 시간표를 외울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종목을 넘지 마라. 하나를 샀으면 하나를 편출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뭘 봐야죠? 종목에 대한 공부? 그건 기본이고요. 자, 산업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시장을 먼저. 시장이라는 큰 판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동결한다. 어떤 전쟁권, 미중 무역 갈등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였던 거는 금리 동결했죠. 제롬 파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이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판을 봐요. 산업은 뭡니까? 여기는 외환 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외환 시장이 미국하고 저희하고 이제 금리가 2% 정도 차이 나요. 다 돈 빠져나가요. 국내 시장에 돈이 움직이지 않아요.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결했으니까 지금 이런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산업 분야,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지금 2차 전지 산업이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 폐배터리는 쓸모없다. 울트라 캐퍼시티 시스템 된다. 그러면 성일 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관련 유사입니까? 울트라 캐퍼시티 사야지.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것도 2차 전지죠. 주가 좀 올랐다고 한다는데 뭐 명함은 뚜렷하죠. 결국은 뭡니까? 폐배터리를 무시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을 100만 번 써도 오래가는 배터리. 새 것처럼. 네, 산업을 알아버렸네. 에코프로모티는 전구치. 서울에서 부산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80을 얘나 에코프로머티에 두고 그쵸? 어떻게 한다? 20%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비중에 대한 문제, 큰 판은 피해가고 다른 어떤 시장이 움직일 때. 그 룰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룰이 안 잡혀져 있으면 종목은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계좌 포트는 마이너스.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아쉬움의 매도, 뭐죠? 확신의 매도, 아쉬움의 매수, 손절. 근데 잘 샀는데 잘 사긴 잘 샀답니다. 매도가 안 된답니다. 본인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사긴 잘 샀는데 매도가 안 된대. 자, 이건 뭐냐? 사는 건 누구나예요. 매도는 어떻게 한다? 판을 알아야만 갈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 할 때 제가 항상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1세에서 18세의 성장기에 있는 산업군일까? 그리고 시장 글로벌적으로 동종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상향 조정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업종이죠. 배터리 업종. 지금 2차 전지 흐름 별로 안 좋아요. 왜? 리튬 가격 폭락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박순현 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애들 뭐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죠. 분위기 안 좋아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원하죠. 이런 거죠. 어떠한 뭐 항암제 시장이 안 좋은데 항암제를 뭐 독성 물질을 체크하는 어떤 애들이 꼭 필요해. 막 이런 거. 뭐 환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게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논리예요. 정확한 판단하에서 찔러 넣는 거죠. 그게 바로 베팅의 뭐야? 자신감이죠. 깡이 아니에요. 뭐 깡으로 투자합니까 주식을?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배님들께 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더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번에 연구소 몇 번 초청했고요. 얼굴도 만나 뵙고 식사도 했죠. 어떻든가요? 제가 54인데 60 넘어 보인다 합니다. 염색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좀 웃으면서 좀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가웠습니다. 좀 조만간 또 한 번 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연구소에서 한번 보시죠. 저희 연구소는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자산 전략 30조를 운영하는
글로벌적으로 뭐 채권, 광물, 그다음 금, 은 이런 거를 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아시죠? 제가 항상 일은 잘 만드는 거. 피곤하려고. 자, 이제 여기 지금 LS 머티 실시간 대응 전략방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는 LS 머티를 거의 대부분 다루고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참여, 이 텔레그램 방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니 뭐 저보다 이제 훨씬 선배님들, 80세 아신 선배님들, 70세 모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특정한 이런 구간대에 문자 보내드릴게요. 예. 근데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아시는 분들은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 그다음 뭐죠?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많이 하네요. 뭐 거래소 이전 상장, 공매도 금지, 다음 대응 전략방. 자, 볼까요? 지금 시각이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몇 시인가요? 오전 3시 6분이죠. 뭐 새벽에 안 찍는다는데 뭐 안 찍어요. 매일 지금 저는 크리스마스 한번 지내본 적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일이지 저희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예. 저는 이제 12월 말 이제 새해 밝을 때는 교회 가서 그때는 갑니다. 그때는 하루 반나절은 쉬죠. 거꾸로 볼까요? 한번 딱 어떤 방인지 자 봅시다.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뭐 이 인터넷이 좀 밝으신 분 같아요. 70세 가까이 되신 이 구독자분께서 자, 통방 하나 만들어서 특징적인 상황 보내주면 안 되냐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그램 방 한다고. 자, 반갑습니다. 16일, 15일 날 만들고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해 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LS 머티 문자 드린 대로 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유입 중이니 LS 머티 36,000원인데 계속 유지합니다. 18일이죠. 이렇게 해서 쥐타 장기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고 자, 18일 보이시죠? 32,000원 이하의 추가 매수 사전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 유입 중인 날 상한가 가잖아요. 오전에 보내드렸죠? 8시 50분 상한가입니다. 당일은 뭐 전략이랄 게 있나요? 19일 날 자, 시초가에 추매합니다. 시초가에 저가입니다. 시초가가 저가예요. 6%.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 73세인가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 투자합니다. 이거 몰빵 투자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에서 투자할 줄 아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3S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걸 팝니다. 제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또 바로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수익을 내본 적이 없대요. 근거 있는 수익을 내보신 적이 없대요. 자, 이분은 제가 연을 맺었던 분이고 꽤나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 다른 제가 SOT 관련주라고 해서 조각 투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초가면서 뭐 잘합니다. 여기서 라운드 피겨입니다라고 해서 5만 원 라운드 피겨. 그렇죠? 그리고 20일 날 이날이죠. 갭을 떠서 시작하겠지만 한번 때리고 갑시다라고 해서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HLB로 좀 일부 갈아타죠. 아까 3S 손절하고 LS 머티리얼즈 그대로 안 팔잖아요. 팔 이유가 없다 이거. 털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때 제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왜 여기서 한번 때리고 와야 되냐? 정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 폐배터리죠. 표준화 추진한답니다. 이게 단기 악재인 듯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모든 함수를 다 고려하는 거죠. 식사 맛있게 하든지요. 조금만 이탈돼도 프로그램에 어떤 패시브 자금 이탈이 일어날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10억에서 50억이 21일 발표합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렸고 이런 특징적인 이슈는 알아야 되죠. 요거는 원래부터 풀렸어야 되는 건데 약간 좀 포퓰리즘이 없잖아 있네요. 뭐좀 선거 앞두고 화이팅 LS 주주 여러분들. 전일 공시에 대한 부분은 자료집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조회 공시 나왔죠. 다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자, 큰 건이긴 합니다만 1개월 이내 재공시인데 판합시다 이거예요. 변동성 있을 갔을 때 그래봐야 패시브 자금 제가 만든 겁니다. 좀 자랑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고. 자, 이렇게 역시 수익은 오른 거죠. LS 머티 라이브 방송도 여기서 합니다. 참고로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LS 머티 오늘은 참고로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리면 공유를 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각각 전화번호에서 만일에 그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면 진심인 분이죠. 예. 뭐 지인분을 이 방으로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인분이 보내라고 하십시오. 구독 반드시 구독자임을 증명하고 예. 그리고 뭐죠? L이라고 보내주시면 하나하나 전화번호 승인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보신 분이면 진심인 거죠. 뭐 앞에만 살짝 보고 나간 게 아니니까. LS 멀티 오늘은 매수보다 오늘은 조정 강입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죠. 그리고 어제 LS 전선 아시아라고 해서 집중 라이브 하는데 LS 전선 오르죠라고 합니다. 아시아 볼까요? 조회 공시사항이 나왔는데 히토류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날 말씀드린 거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단기 거래해라. 왜냐하면 이 계열사이기도 하지만요 지분 구조도 있고요. 그 조회 공시사항에서 LS 알스코라는 이야기가 꺼내면서 그리고 오른 거죠. 그리고 얘가 LS 머티가 상장되기 전에 상장 기대감으로 올리죠. 그 다음부터 잠깐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벤트 플라이어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왜 그럴까요? 아들 녀석이 예? 장가 가면 내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내 건데. 와이프 거예요, 와이프 거. 그쵸?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국이 히토류 전면 이제 중국이 금지화시킨다는 거. 그러다 보니 이런 테마군이 좀 이어 있고 IRA 법안 이 부분에도 수혜주가 됐다는 거는 일정 부분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양도세 쉬어간다. 이렇게 20일 좋은 아침입니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를 한 번씩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오전에가 조금 있고요. 금융권 세미나 다니다 보면 제가 자료 준비하느라 못할 때도 있고 근데 필드에서 일단 장은 지켜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은요. 환율 시장, 외환 시장, 국채 수익률 모든 걸 종합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뉴욕 증시 랠리는 계속됩니다. 나스닥 1.16% 상승. DS 산석 이야기도 이날 잠깐 했죠. 이거 상한가 같죠? DS 산석. 예. 요거. 사실은 이건 잡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놔주는 거죠. 다만 이 공모청약 받으라고 해서 제가 이건 말씀드렸어요. 영상으로 다 문자로도. 그렇죠? 이것도 경쟁률이 1000대 몇이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드린 코드를 이용했더니 어땠어요? 예. 3배 정도 더 받았죠? 일반인들이 받는 것보다. 거 봐요. 사람을 한번 돈은 누가 벌어다 준다고 했습니까? 예. 사람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연구소 만들어서 지금 공적인 연구소지만 뭡니까? 얘네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열심히 해줘야 결국 연구소가 발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위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혼자 잘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제가 도움받을 일이 있겠죠. 일단 당신은 갭 떠서 자 제반 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통방은 장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 하락 중이죠. 이렇게 하면서 선배님들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자 3시 14분입니다. 그죠? 3시 14분. 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리하면 결국 뭡니까? LS 머티리얼즈를 시장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배터리다. 배터리는 에코프로머티도 해당이 된다. 결국은 이번에 조회 공시사항은 자회사 LS 알스코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2년 동안은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코스닥 150에 대한 사전 패시브 자금을 이용해서 요번에 뭐죠? 보호에서 풀리는 15일 동안 보호에서 했던 기관의 전량 물량들을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단기간 조정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대응할 거니까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 그다음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빵빵빵 눌러주십시오. 그쵸? 자 울트라 캐퍼시티 개념 알았고 좋죠? 네. 판을 합니다. 판. 아무리 좋은 재료도 시장에 판이 안 열리면 없고요. 산업의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한 예로 비교 설명 한번 해드립시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에 아까 HLB 이분한테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바이오 종목들은 현금이 없죠. 부채가 많죠. 금리 오르게 되면 타격이에요. 이자 비용 때문에. 근데 좀 뭐 모더나 뭐 파이자 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 안 좋아요. 금리 동결했죠. 얘네들 좀 반등했어요. 이날부터 오릅니다. 거래소 이전 상장한다는 건 이때부터 떠들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오르는 이유는 산업이 있어서. 앞으로 종목을 봐야 됩니까? 산업을 봐야 됩니까? 산업을 봐야죠. 산업을 보면 종목은 자동빵으로 따라와요. 그렇죠? 비중 태우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확실한 근자감. 우리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말이다. 자, 이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봅시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바람업,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시장을 보면 손실난 상태에서 시장까지 빠지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경제 이벤트, 코로나 질병, 그렇죠? 과거에 어떻습니까? 2020년도 9월 기억하세요? 추석 잘 지내고 왔더니 우한폐렴 이야기 나오다가 2주 만에 시장은 계속 급락 나오죠. 대응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대응했습니다. 어떻게요? 외환 시장의 분위기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야간 선물 시장도. 그럼 결론은 뭐다? 돈은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다. 그나마 안전자산, 국채 수익률 급등. 결국은 뭡니까? 이면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판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과거에 어떤 경제 위기, 그렇죠? 금융 위기, 그렇죠? 자, 과거에 이제 우리 콩보리밥 먹던 시절 기억하시잖아요. 다 이겨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피해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있죠? 아무리 잘생긴 미남이고 가수고 배우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총알이 나오는 전쟁터에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총 잘 쏘는 놈이 이기는 거죠. 하늘을 잡니다.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성공 투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잘하시죠. 50억까지는 쉽게 법니다. 1년이면 법니다. 자, 그 다음은 주위를 좀 둘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기부도 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 L이라고 보내주세요. 권리와 의무를 동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략대로집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이전, 공매도 금지 그리고 거래소 이전까지 다 추진해 보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쥐타짱 교수였습니다.